안녕하십니까. 배연구소 강삼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배 소비 현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상, 소비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배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직업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하고 있던 노력에다가 하나 더 살을 붙여서 이걸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배 산업 현황부터 4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그 내용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 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현재는 19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원리로만 보면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은 그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20만 톤 전후 생산량으로도 충분하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즉 그만큼 소비가 감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신고 품종의 편중 재배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85%를 차지하고 있어서 홍수출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수출배 생산 농가들의 많은 노력으로 매년 생산량의 10에서 15%, 불합격가까지 포함하면 20%까지 내수 시장에서 격리시킨 그런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한테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에 대한 호칭이 과거에는 농사꾼에서 지금은 농업 경영인이라고 하잖아요. 경영인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배를 결국은 소비자들이 잘 구입하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건을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소비자가 찾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라는 과실이 어떤 걸까요? 우리 수출배 농가들은 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배는 인생 자체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죠. 물론 배농사 안 짓고도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우리는 배가 없으면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는 어떨까요? 소비자한테도 배가 귀한 존재일까요? 사실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놨지만 소비자들은 한마디로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배 아니어도 다른 먹을거리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소비자가 찾는 배, 그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맛있는 배, 보기 좋은 배를 만든 건 기본이죠. 그 외에 소비자를 사로잡을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잠시 살펴볼까요? 과거의 소비자는 물건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물건의 마음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편익을 요구하게 된 거죠. 즉, 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배를 먹는 즐거움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내가 다른 물건을 사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자에게 우리가 과일 말고 추가해 줘야 될 거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는 맛있는 것, 먹을 만한 과실이라는 확신과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우리 수박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수박은 원형이었죠. 철이 들어서 수박을 사러 마트에 갔더니 둥그런 수박은 없어지고 타원형 수박만 가게를 잔뜩 메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시 둥그런 수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타원형 수박의 대명사는 삼복수박입니다. 삼복수박은 약 20년 전에 흥농종묘라는 회사에서 만든 품종입니다. 삼복수박이 기존 품종보다 당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삼복수박은 하우스에서 재배돼서 맛이 균일했습니다. 어떤 수박을 고르든 맛있다는 거죠. 반면에 노지에서 생산된 수박은 수확 전후에 비가 오면 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맛없는 수박을 고를 확률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맛있는 수박으로 쉽게 인식된 타원형 수박을 고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장은 타원형 수박이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우스에서 나온 5월경에 먹는 수박이 더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둥근 수박이든 타원형 수박이든 소비자들은 가리지 않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둥근 수박이 시장에 나온 거죠. 같은 이치로 배에서도 어느 집에서 사온 배, 어떤 품종이 사올 때마다 맛이 좋아 그 확률이 높아진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 생산자, 그 품종, 그 과실을 반복해서 구입할 것이고 그 배가 외형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배만 유통될지도 모릅니다. 소비자의 만족은 맛과 안전성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맛있는 배라는 확신을 심어준 다음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품이 세계로 수출되는 이면에는 서비스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점이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고객은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골은 쉽게 마음이 변하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감동을 선물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고라는 상품을 지금은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는 포장지는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죠. 저는 여기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차별화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는 물건을 판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로 물건을 보낸 경우에 주문자에게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상품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문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바빠서 이렇게 대응할 시간이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입한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면 그 고객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비양심적인 고객은 전체 고객의 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만 고객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적절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사실 서비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죠.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대응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게 100이라면 얼굴 표정과 목소리에서 거의 90%를 읽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소비자에게 정을 팔고 소비자의 행복을 키워줄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나죠.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소비 환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1, 2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과실이 필요한 이유죠. 또 여성이 일터로 향하고 간편한 소비가 증가를 합니다. 이는 먹기 편한 과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됩니다. 전통 과실 중심의 소비시장, 즉 차례나 제사 등의 수요는 감소하고 일상에서 과일을 먹는 소비는 증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판매되는 배의 상당 부분이 일상 소비용으로 판매됩니다. 맛있고 먹기 편한 과실들이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후식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많고 맛이 구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품종에 대한 인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관보다는 맛을 중시하고 품질이 잘 변하지 않는 것, 한 박스 내에 품질이 고르게 나오는 것,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배, 이런 배들을 원하고 있죠. 또 열대 과일을 구입하듯이 조이스킨이나 그린시스, 슈퍼골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종류의 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도 구입에 부담이 없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소포장, 그 다음에 품종을 알고 싶어하고 가격도 품질에 맞았으면 하고 원합니다. 비싼 가격에 샀는데 외형은 근사하지만 맛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실망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격과 품질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주머니에 넣어서 쓸 수 있는 접이식 과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쇠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도를 잘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전정관이나 톱도 일본에서 만든 것들이 꽤 되잖아요. 마침 적당한 크기의 모양을 가진 칼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중국산이었죠. 순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일본산 칼을 사야 되는데 중국산이라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일본에서 파는 물건이라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사용해 본 결과 그동안 알고 있었던 중국산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제법 품질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샀다면 이러지 않았지 않을까. 일본에서 유통되는 과일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비싼 값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추석에 비싸게 판 배들이 과연 그 값을 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합니다. 가격과 품질이 일치하는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배를 이렇게 바꿔보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배를 찾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저는 품종을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생산되는 다양한 품종의 배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한여름부터 다음해 봄까지 맛있게 배를 공급할 수 있다면 분명 소비자는 배를 다시 선택할 겁니다. 요즘처럼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요인이 많은 시기에 배는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급 아이스크림 가게 중 하나로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각자의 입맛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을 수 있죠.
비싼 가격에도 잘 팔리는 것은 맛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도 소비자들이 골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배 소비 시장을 둘로 나누는 방법도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명절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화 전략입니다. 이에 맞는 품종은 신고를 대표로 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화, 창조, 만왕 등 갈색 배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배를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조이스킨, 조각과 실로 만들어 팔 수 있는 설원, 맛이 뛰어나 슈퍼골드, 그린시스, 기후 1호 이런 배들을 시장에 9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으로 공급해서 일상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자인 우리 마음에 맞는 수량이 많고 재배하기 편하고 유통에 문제가 없는 그런 배는 소비자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맛있는 배, 소비가 언제든지 신선한 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배를 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배를 생산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배, 단순한 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소비자에게 전하게 된다면 우리 배는 소비자의 사랑 속에 날로 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과수원의 경영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